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때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종부세가 더 적게 나오면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때 모든 경우에 다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모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에 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종부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죠. 종부세는 우리가 부유세, 부자세금이라고 해서 기준시가가 얼마를 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요. 그 금액이 뭐냐면 기준시가가 6억입니다. 이 6억은 인당 6억이에요. 인당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를 한다라는 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좀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너무 많은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는데 그 추가 공제가 종전에 작년까지는 3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늘어나서요. 총 1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6억에다가 추가로 5억을 공제해서 총 11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3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줘서 9억을 공제해줬던 거죠. 그래서 9억에서 11억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났다. 이게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늘어난 게 올해부터 처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산식은요. 그 주택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인당이겠죠.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당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6억 원은 빼줘요. 일단 인당 6억 원을 넘을 때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6억 원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이렇게 11억 원으로 바뀌겠죠. 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속 5%씩 올라갔는데 올해는 95%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쭉 100%이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95%니까 6억 원을 차감하고 거기에서 95%를 곱한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서 종부세 세율은 인별로 주택수에 따라 달라요. 세율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세율을 보시면 3억 원 이하,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의 0.6%죠. 근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1.2%, 두 배가 올라갑니다. 종부세 세율도 올해부터 상승을 해서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보시면 일반 세율과 이 높은 세율, 이 중과 세율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두 채가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 두 채를 각각 남편 명의 그리고 아내 명의 이렇게 한 채씩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율은 어떤 걸 적용받을까요?
네, 인당 한 채씩이니까 요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새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둘 다 반반씩 공동명의예요. 둘 다 남편 아내 이렇게 공동명의로 갖고 있게 됐다라고 하고, 이게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 하면은 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인당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씩을 갖고 있는 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세율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게 세법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공동 명의로 2주택이 있는 것이 왜 불리하냐, 그 이유는 종부세 세율을 인별로 주택수에 따라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인별로 주택수를 했을 때 이 지분 일부만 갖고 있어도 1주택으로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총 11억 원을 공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60세를 넘으면 이 나이에 따라서 세액의 몇 프로 공제율을 적용을 한 고령자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이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여기 자세히 볼게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보시면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이면 20%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이면 30%. 이거는 종부세 세액의 30%, 20%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해 주는데, 그럼 이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나이냐? 이거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 6월 1일 현재로 내가 만 66세다. 그러면 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보유기간은 이 해당 집, 내가 지금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이 집의 보유기간이 5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됐다. 그러면 20%고요. 그리고 10년 넘고 15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5년이 넘었다. 그럼 50%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만 70세도 넘었고 이 집도 15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50% 더하기 40%니까 세액의 90%를 공제받는 건가요? 그런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80%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액공제 두 개를 합했는데 90%다. 그러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들을 줘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이죠. 근데 혜택이 뭐냐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당 6억씩을 공제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줘서 6억 더하기 5억 해서 총 11억을 공제해준다 라는 공제 금액에 이제 공제 금액 크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이 집을 내가 5년 이상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그러면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이런 혜택들이 단독 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됐었어요. 작년까지는요. 그래서 종부세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해진 거죠. 단독 명의였으면 내가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서 이런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으면 종부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돼서 오히려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세액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알아서 뭐 이런 경우가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납세자들이 이거를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져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 단독명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단독명의를 하는 게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데 내가 공동명의 안 하고 1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뭐가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부부 공동명의면 인당 6억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16억이다. 16억 원이고 그리고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당 8억 원씩이겠죠. 그러면 인당 6억 원씩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이제 12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공제 금액은 최대 12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꼭 5대5로만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를 뭐 7대3, 8대2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대2로 가지고 있어서 한쪽은 한 뭐 10몇 억이 되지만 한쪽은 6억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한쪽 배우자는 6억을 다 공제받지만 한쪽 배우자는 지분 비율로 했을 때 공시가격이 6억이 채 안 된다. 그러면 공제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12억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11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액 공제의 차이가 있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만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이 보유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지만 내가 1주택자로 신청하겠다 이번에, 그러면 만 60세 넘었거나 5년 이상 이 집을 보유했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뭘까요? 네, 고령자이거나 만 60세가 넘은 고령자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한 경우,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공동명의긴 하지만 지분이 한쪽이 엄청 작게 있어요. 그래서 지분으로 했더니 한쪽은 뭐 12억이고 한쪽은 4억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 명은 6억을 공제받지만 한 명은 최대 6억이니까 4억밖에 못 받아요. 이럴 경우엔 공제 금액이 10억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1주택자로 신청해서 11억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하고 세액 공제를 둘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반반 공동명의로 해서 12억을 다 공제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12억을 공제받고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도 아니고 5년 이상 아직 보유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세액 공제 받을 건 없겠죠. 그리고 공제 금액은 단독명의 1주택자일 때는 11억을 공제받고 공동명의는 12억을 공제받으니까 오히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1억을 더 공제받아서 더 유리한 거고요. 그럴 때는 그냥 신청할 거 없이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은 공동명의로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는 둘 중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6대4로 가지고 있어요. A와 B가. 그러면 6을 가지고 있는 A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A가 이 집을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종부세를 계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의 나이에 따라서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분율이 5대5로 같다. 그러면 둘 중에 유리한 분을 단독명의 1주택자로 선택하시면 돼요. 누가 유리할까요? 네, 두 분 중에 연세가 더
높으신 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적용받으려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우리 홈택스나 아니면 일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나이가 만 60세를 넘었거나 아니면 이 주택을 보유한 지 만 5년이 넘었는지, 이 나이나 이 보유 기간도 다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신지 6월 1일 현재로 장기 보유를 하셨는지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 나이도 안 되고 보유기간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공제 금액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11억보다 크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내가 12억을 꽉 채워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세액공제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니까요, 공제를 1억 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억 원보다 작아요. 내가 아까처럼 지분율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분율이 20%밖에 안 된다던가 15%밖에 안 된다던가 해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오히려 11억보다 공제 금액이 작다. 한 명은 6억이 다 공제가 되는데 한 명은 3억밖에 공제가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총 9억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요, 11억이 더 높죠. 그래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때도 공동명의로 했을 때랑 단독명의 11억 공제 받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내가 12억을 공제받고 단독명의로는 11억을 공제받아요. 그러면 공제금액은 1억 원이 더 공동명의일 때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액공제를 1억 넘게 받으면 이제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게 되는 거고, 세액공제가 1억 효과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우리 홈택스에서 간이세액 세금 모의 계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같이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서 쓰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